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프의 색칠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동물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동물 먹이주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5개의 견학이 있고요. 각각 이제 3 종류의 동물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의 먹이주기가 하루 한 번이라고 할 때요, 모든 견학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서 최소 이제 동물원을 몇 번 방문해야 할지 이제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견학 프로그램에 같은 동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견학은 이제 같은 날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제 5개의 견학을 각각 1개의 꼭지점으로 나타내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견학끼리 이제 변으로 이어준 다음에 그 그래프를 이제 조건에 맞게 색칠하는 문제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견학을 제가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요. 먼저 1번 견학과 이제 같은 동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학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 사자와 물소는 이제 다른 견학과 이제 겹치는 것이 없는데요. 이제 코끼리는 3번 견학이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견학에는 이제 원숭이, 하마, 사슴이 있는데요. 원숭이가 이제 5번 견학에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마는 4번 견학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5번과 4번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2번과 4번 견학을 같은 날에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2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확인해 보면은 이제 겹치는 동물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견학 프로그램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앞선 탐구에서와 같이 이제 변으로 이루어진 두 꼭지점은 반드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 조건을 만족하게 이제 칠을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2번 꼭지점이 이제 연결이 좀 돼 있으니까 2번 꼭지점을 예를 들어서 검정색으로 칠했다 한다면요. 이제 4번과 5번은 검정색으로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4번과 5번은 이제 하얀색으로 칠하고요. 또 1번을 검정색으로 칠하고 3번을 하얀색으로 칠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2일 만에 모든 견학 프로그램을 이제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칠하면은 같은 색깔을 가진 꼭지점이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른 색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답은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그래프를 이용한 또 매우 유용한 그런 응용 중에 하나인 마르코프 연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연쇄에서는 이제 지난 앞선 주에 배웠던 이제 행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행렬의 개념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먼저 과거의 상태에는 상관없이 현재 상태만 가지고 다음 단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우리가 마르코프 성질을 가지는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형을 그래서 마르코프 연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이
보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해에는 한 S사가 점유율이 60%, 그 다음에 H사의 점유율이 40%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보험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더니 이제 이전 해에서 그러니까 2년 전과는 이제 상관이 없이 이전 해에서 S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금년에 S였다면은 내년에 S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70%고 내년에 H회사로 보험을 옮길 확률이 30%다라는 것을 조사했고요. 또 만약에 올해 H사에 있었다면 내년에 S사로 옮길 확률이 20%고요. 그대로 H사를 유지할 확률이 80%다라는 사실이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해에는 이제 S사가 60%, H사가 40% 이렇게 보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뒤에 또 2년 뒤에 또는 내지는 이제 한 10년 뒤나 아니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이 보험사의 구조는 보험회사의 이제 점유율은 어떤 비율로 나타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보험이었을 때 내년에 S보험일 확률과 H보험일 확률을 각각 적었고요. 올해 H보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서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와 가지고 표를 이제 이렇게 표와 연관된 이런 행렬을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을 추이도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는 방향과 가중치가 주어진 그래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보험에 있는 것을 상태 1, H보험에 있는 것을 상태 2로 이렇게 잠깐 표현을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그 PIJ를 우리가 올해 금년에 상태 I에 있었다가 내년에 상태 J로 내년에 상태 J에 있을 확률 이렇게 나타내서 PIJ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그대로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행렬을 이제 지금 이 모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구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행렬과 이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후에 두 보험회사의 점유율을 구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내년에 먼저 이제 풀어본다면은 내년에 이제 S보험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올해 S를 이용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 S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올해 H를 이용하고 내년에 S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S에서 내년 S, 올해 H에서 내년 S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면요. 올해 S사의 점유율은 60%네요. 0.6에 곱하기 내년에도 S사를 유지할 확률을 곱해주고요.
올해 H4일 확률이 40%에 내년 S4로 옮길 확률이 20%가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요. 0.42와 0.08을 더해서 내년에 S를 유지할 확률은 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H4 보험을 점유율도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두 부류를 생각한다면 0.6 곱하기 0.3 그리고 0.4 곱하기 0.8 두 개를 더해도 여전히 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정확히 반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한다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각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의 두 회사의 점유율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추이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곱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올해의 점유율 하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행렬의 계산 연산을 이용을 하면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것이 0.5, 0.5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내년의 점유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0.5가 바로 0.6 곱하기 0.7, 0.4 곱하기 0.2 한 것이 이제 여기에 썼고요. 또 0.6 곱하기 0.3, 0.4 곱하기 0.8 해서 더한 것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정확하게 현재 상태에서 이 추이 행렬을 곱하면 내년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똑같습니다. 내년의 상태에서 추이 행렬을 한 번 더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2년 후의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산하면은 0.45와 0.5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네, 이게 내년의 점유율인데 거기에 추이 행렬을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2년 후에 점유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또 추이 행렬을 곱하면은 3년 후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을 각각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3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S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이 내년부터 3년 연속으로 H보험회사에 가입할 확률. 이것은 올해 S에서 내년에 H로, 2년 후에 또 H로, 3년 후까지 H로, 내년 2년 후, 3년 후 이러할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올해에서 내년에 H로 옮길 확률 0.3 곱하기 이제 H를 3년 동안 유지할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네, 2번 연속으로 H보험을 유지해야 하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값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0.19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9.2%가 되겠네요. 네, 마지막 4번입니다. 현재 S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이 3년 후에 H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3번 문제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여기다가 풀어볼까요? 이것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년, 2년, 3년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SSSH SSH 또 SHHH가 있고요. 또 SHSH 이런 방법들이 있겠네요. 이런 방법들의 각각의 확률을 다 계산해서 이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물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행렬을 이용한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이용을 한다면 이 올해 현재 점유율 비율에서 추이 행렬을 곱하면 내년에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S사에 있던 사람이 내년에 어떤 보험회사를 택할지 그 비율을 나타내려면은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람이 S에 있으니까 S에는 1을 쓰고 H에는 0을 쓰고 이 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것이 0.7에 0.3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 이게 내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래 부분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0.7, 0.3 에서 여기에 추이 행렬을 한 번 더 곱하면 그러면은 네, 계산을 해보면요. 0.55와 0.45가 나오겠죠. 이것이 이 2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떤 보험회사를 이용할지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 더 작용해주면은 한 번 더 계산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3년 후에 이제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385 더하기 0.09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0.475와 0.525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산을 해보겠습니다. 0.165와 0.36 네, 그렇죠. 이곳이 3년 후에 이제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보험회사를 이용하고 있을지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제 1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니까 여기 이제 H쪽 위치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H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은 5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약간 조금 이제 깊은 수학적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각자 읽어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추이 행렬을 반복적으로 곱했을 때에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계산을 할 줄 알면은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을 100번 곱했다. 한 행렬을 이제 예를 들어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후에 이 보험회사의 점유율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쉽게 계산하려면은 이제 조금 더 수학 이론적인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네, 우리 이 수업의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이것을 이 추이 행렬을 이제 이거를 100번, 1000번 이렇게 무한히 곱하면요. 이거를 그러니까 n번 이렇게 곱하면은 이것을 그리고 이 n 값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것이 0.4, 0.6, 0.4, 0.6 이런 행렬로 이렇게 이 행렬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두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는 S회사의 그 점유율이 40%, H회사의 보험률이 60%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실생활에서 이러한 마르코프 성질,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다음 상태를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행렬과 이 추이 도표를 이용한 마르코프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르코프 연쇄와 관련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활동을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이제 매일 아침 장비를 점검하는데 그 아침에 이제 정상이었던 것이 다음 날까지 고장 날 확률이 있겠고요. 또 아침에 고장 난 것이 있다면은 그날 이제 수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르코프 모형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형과 관련된 이 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오늘 상황에서 정상인 것이 있고 고장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내일 아침에 또 정상인 상태가 있고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정상인 것이 내일 정상인 확률은 95%죠. 0.95 내일 고장일 확률이 0.05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장인 것이 그날 중으로 수리가 되어서 내일 정상일 확률이 0.8이고요. 수리를 못할 확률이 0.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이 행렬은 이제 네, 이렇게 추이 행렬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추이 도표를 구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정상, 여기가 고장. 그래서 이거를 꼭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 추이 도표가 이제 방향과 그 변마다 숫자가 주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숫자를 구해보면요. 정상에서 정상일 확률이 0.95 그리고 정상에서 고장 0.05 고장에서 정상 0.8 고장에서 고장 0.2 이렇게
이렇게 주의 행렬과 주의 도표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정상인 장비가 사흘 후까지 계속 정상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 이틀 후, 3일 후 계속 정상이려면 네, 이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러면은 정상일 확률은요. 네, 정상에서 정상으로 움직일 확률 0.95를 이제 3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을 하면은 0.857375. 예, 제 계산이 지금 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장비가 계속 사흘 후까지 계속 정상일 확률인 것이고요. 이제 오늘 아침 정상인 것이 3일 뒤에 고장일 확률은 이곳은 이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앞서 말한 대로 정상, 고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상, 고장이 있을 수가 있고, 정상, 고장 이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상이었다, 고장이었다. 물에 고쳐서 정상이 됐다가 또 고장이 났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의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하지 말고 이 추이 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 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면 이것은 오늘 이 추이 행렬을 이용한다면요. 오늘 정상이었으니까 네, 정상 자리에 1을 적고요. 1, 0에 이 추이 행렬에 네, 이 행렬의 3승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계산을 하면 네, 처음에 계산을 하면은 0.95, 0.05고요. 네,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죄송합니다. 네, 위를 계산을 하면은 네, 계산을 하면 네, 0.9025 더하기 0.04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0.9425랑 0.0575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됩니다. 0.9425에 0.0575에 여기에 추이 행렬을 마지막으로 곱해주면은 네, 여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면은 이제 0.941375 그리고 0.058625 이렇게 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3일 후에 고장일 확률은 네, 잠시만요. 3일 후에 고장일 확률은 바로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약
대략 한 5.8%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4번 문제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제 4번 문제는 여기를 n으로 하고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계산하려면은 약간 조금 더 깊은 이론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에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요. 만약에 구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행렬의 이 곱이 이제 n이 점점 커질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그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8단원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